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일요일 여러분과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진행하는 이로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컨텐츠는 미라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한번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미라에 대한 이야기는 속설이나 아니면 전설처럼 아니면 실제로 이집트라던가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라에 대해서는 믿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궁금한 건 미라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미라라고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건 첫 번째로 영화 관련, 아마 미라라는 영화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안에서 보면 미라가 살아서 움직이면서 뭔가 사람을 좀 해코지한다든가, 그리고 그런 보물을 감추고 있다든가, 뭔가 좀 붕대 같은 것도 많이 메고 있는 것도 맞고요. 이런 내용으로서 기억이 많이 남게 되는데, 대부분 미라라고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게 이집트와 관련되어 있는 미라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아마 이런 정도의 모습일 것 같은데요. 이집트에서 미라는 대부분 제조 전문가들이 따로 있게 됩니다. 대부분 첫 번째로 뇌를 제거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뇌는 쓸데없는 장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라고 분류했던 건데, 사람의 기억이나 마음 같은 건 다 심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첫 번째로 뇌부터 꺼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제일 많이 한 건 코 속으로 해서 주걱으로 이제 뇌를 뽑아내는 방법, 아니면 뒤쪽을 이제 둥그렇게 따서 뇌를 꺼내는 방법,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난 뒤 이제 좀 신분 차이에 따라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 왕이나 귀족 같은 경우에는 다시 부활을 해야 되니까 안에 있는 장기 같은 것들을 따로 빼서 방부 처리를 한 뒤 카노푸스라고 부르는 그 용기 같은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영화에서도요. 그런데 넣어서 따로 이제 보관을 했고, 중산층에 속하면 특수한 약물 같은 걸로 전부 다 녹여서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형편이 안 되면 그냥 토굴 같은 데 안치해서 자연 건조를 시켰던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런 시기에 사람이 다시 부활할 걸 꿈꾸면서 어떻게 보면 박제인 거죠. 미라를 만드는 그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되게 미스테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점 말이죠. 과거부터 있었던 일로 지금까지 쭉 시간이 거슬러 올라오면서 요즘에도 당연히 존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 남자인데요. 이름 블라디미르 레닌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러시아의 소련의 첫 지도자라고 하면 제일 좋겠네요. 당시에 이제 사망을 하고 난 뒤 1924년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복원을 하고 그대로 둬야 된다라는 축으로 해서 신체 기관 나머지를 전부 다 제거하고 온도와 수분 섭취량을 전부 다 맞춘 다음에 계속적인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5년마다 옷을 갈아입히고 지금까지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잘 보존해 놓은 상태로 두고 있게 됩니다. 되게 놀라운 건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살아생전의 모습과 비슷하게 하려는 노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만 가장 강력해질 거라고 보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곳은 이집트 미라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은 카타콤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신을 이제 보관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제일 좋겠는데, 전 세계 되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 이탈리아 팔레르모에 있는 카푸친 성당 아래에 있는 카타콤, 바로 카푸친 카타콤입니다. 지금부터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 미라 사진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여기 있는 모든 모습들은 어떠한 것도 따로 조작을 한 게 아닌 실제로 관광을 할 수 있으며 그 성당 지하에서 볼 수 있는 무덤입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카푸친 수도회에서 만들었던 거고요. 1599년부터 이 지역 신부님들이 돌아가시면 죽은 다음에도 만나고자 하는 마음에 이 안에 미라로서 이렇게 안치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좀 보시면 아실 텐데요. 뭔가 좀 달라진 모습도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신부님이라고 보진 않고 군인 같다라는 느낌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는 성직자분들로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는 귀족 같은 사람, 아니면 다양한 직업, 군인이라든가 혹은 어린이, 여성 이런 사람들로 각각 섹션별로 해서 분류를 한 뒤 하나씩
보관, 그 안에 넣고 사람들이 구경하고 확인할 수 있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게 됩니다. 가장 입구에 있는 이게 가장 오래된 수도승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현재 약 8,000구가 정도 되는 시신이 이 안에 안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도 가서 실제로는 보실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부는 유리 같은데 방부 처리되어서 전시도 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벽에 걸려있는 모습도 있고요. 되게 여러가지 모습으로 되어 있으며, 이 안에는 튀니지 왕의 아들의 시신까지도 실제로 있다라는 설도 함께 존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미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왜 그렇게 과거 미라 이집트 얘기를 하다가 요즘 것도 얘기하다가 왜 카타콤을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미라는 바로 이 카타콤 안에 있는 미라입니다. 그리고 이 카타콤 안에 있는 이 미라는 자그마치 100년이 넘도록 100년 전의 기술력으로 지금 현재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얼굴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름은 로잘리아 롬바르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카타콤에 아이들을 이제 둔 그 섹션에 있는 한 구의 미라입니다. 근데요, 이게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섹션에는 총 3구의 어린아이에 미라가 존재하는데, 그 3구의 미라 중에 유일하게 이 미라만 지금 100년이 넘은 지금까지, 이제 올해로 100년입니다. 100년까지 단 한 번도 썩지 않고 그대로 이 모습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음모론은 이거 가짜다. 이거 그냥 뭔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장난친, 이거 그냥 왁스 인형이겠지, 진짜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음모론이 뭐였냐면, 지금 보시면 눈을 감은 채 이제 사망한 걸로 보이겠지만 눈을 뜬다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미라가 살아있다. 정기적으로 보게 되면 눈을 뜨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촬영한 걸 영상으로도 따로 몇 초짜리가 있는데요. 영상을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입니다. 사람들에게도요,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건 지금 현재 각각 2시간마다 사진을 찍은 걸 붙여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사진보다 2번째 사진, 그 다음 사진이 조금 더 눈이 마치 떠진 것처럼 보이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물론 처음에 이게 뭔가 각도 차이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는 앵글 자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맞거든요. 위쪽에서 바라본 앵글은 거의 흡사한 상태로서, 그리고 사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앵글이 틀어져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건 모든 관광객에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저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갔을 때 눈을 떴다. 나는 눈동자도 봤어요. 라고 이야기까지 나왔던 겁니다. 여러가지 음모론이 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왁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 과학기술로 했을 때 모든 장기를 없애고 레니는 계속적인 특수 관리를 받으면서 신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염부터 머리 모양, 눈썹 모양까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미라는 보시다시피 그냥 유리관 안에 그냥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는데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패하지 않고 정말 잠자는 모습을 그대로 연상할 수 있게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죠. 미라만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미라는 대부분 이런 모습을 띠니까 말입니다. 자, 저희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예전 서프라이즈라는 방송에서도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던졌던 적도 있고요. 저희도 제보를 받으면서 이 내용도 확인을 했습니다. 당연히 놀라웠습니다. 아, 눈을 뜬다고.
그리고 살아있다고. 저게 정말 가능하다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깊게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는 한 남자부터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남자, 바로 이 남자입니다. 이름은 알프레드 사라피아입니다. 알프레드 사라피아라는 남자인데요. 이 사람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박제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박제를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동물 박제를 하다가 이렇게 하면 동물이 부패가 안 되는구나 라는 자신만의 어떤 능력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아버지를 사망했을 때 자신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먼저 실험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패하지 않는다, 부패 속도가 더디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이야기를 많은 학회에 발표를 하게 됐고, 이 사람은 프란시스코 크리스퍼라는 이탈리아 수상입니다. 수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추기경, 미켈란젤로, 세실리아까지 1904년, 1905년 박제 작업을 합니다. 즉 미라 작업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1910년 자신은 박제 회사라는 걸 만들게 되고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의 장례 지원을 하나씩 해줬던 거죠. 그리고 그 기술을 입증하기 위해서 테스팅을 거쳤는데 뉴욕에 있는 절충주의과 대학에서 실제로 최근 10일 내에 사망했던 퀴글리라는 한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의 시신을 실제로 한번 미라로 만드는 과정을 모두에게 공개합니다. 10일 전 사망했기 때문에 얼굴과 목 같은 데 부패가 좀 진행된 상태였거든요. 검은색, 녹색. 근데 이 남자가, 알프레드가 가서 무언가를 하고 6개월 뒤에 그 시신을 꺼내서 봤는데 놀랍게도 그 시신은 썩었던 부분이 전부 다 지워졌습니다. 아예 다 사라졌던 거죠. 그리고 그 6개월이 지나서 시신을 해부를 해봤는데 장기까지 전부 다 보존된 상태, 심지어는 피부까지도 전부 다 보존된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냄새도 없고 아예 썩지 않은 상태.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 이 알프레드에게 한 남자가 그리고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분들입니다. 이분은 남자분 설명을 드리면 마리오 롬바르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내 딸을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가질 수 있게 당신의 능력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보관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알프레도는 이 이야기를 듣고 되게 격하게 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좀 유명한 사람들이야 학회에서 나와서 그렇게 했지만 이건 지금 아이였던 거죠. 이제 딱 2살 배기 아이였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고 마음을 바꿨던 겁니다. 1918년 12월 13일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던 되게 예쁜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생이 되게 짧았던 게 당시에 폐렴에 걸리게 됐고요. 1살 때. 결국 1920년 12월 6일 만 2년도 못 살고 하늘로 떠나게 됩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롬바르도는 실제 기록서를 찾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기록을 확인해봤더니 주술적 효과까지 발했다고 합니다. 당시 약간 미신적인, 어떻게 보면 엑소시즘하고 비슷한 거긴 하겠지만 사입이겠죠. 그런 걸로 해서 자신의 딸이 부활할 수 있게 어떤 방법이든 쓰려고 하는데 아이는 점점 부패해 갔던 겁니다. 그걸 보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살릴 수 있을까라는 모습에 정말 유명했던 박제사 이분 알프레드가 눈에 띄었던 겁니다. 돈을 얼마를 줘도 괜찮으니까 우리의 아이의 모습을 영원히 보존이라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던 거죠. 이유는 너무 단순했습니다. 기록서에 보면 아이의 모습을 그대로만 이제 두면 언젠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당시 알프레드는 난색을 표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날짜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 1920년 12월 30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망한 지로 따지면 24일이 지난 상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뭐 사건 관련 컨텐츠를 많이 해서 아무리 부패 속도를 늦추고 차갑게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얘기를 24일 정도가 지나면 꽤나 많이 부패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 장기부터 많은 것들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기록의 타이틀입니다. 24일이 지난 시신. 근데 알프레드는 아무도 없는 공간에 아이와 단 둘이 있겠다 라고 얘기한 뒤 어떤 약을 주사하게 됩니다. 당시 기록에서는 아이가 나왔을 때 약품 냄새가 엄청나게 났다라고 기록이 돼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디에도 뭔가 해부를 했다든가 뭔가 꺼냈다든가 이런 기록 자체는 아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잠자는 듯이 보시는 대로 어떤 실크 같은 이런 거에 그대로 쌓여진 채 아무렇지 않게 나왔던 거죠. 부모는 아이가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몇 날 며칠을 두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고 이 모습을 영원히 보존하고 싶었던 부모는 알프레드에게 얘기를 하고 이 주사에 대해서 몇 번씩 더 부탁을 한 뒤 카타콤 납골당의 유리에 아이를 안치하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이후에도요, 언제든 와서 아이의 모습을 보고 가고 아이의 모습이 부패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니까 죽는 그날까지 와서도 계속 봤고, 그리고 이들의 딸, 두 번째 딸입니다. 사망하고 그 다음에 딸도 나왔는데 이름도 똑같이 지었더라고요. 그 딸도 계속 와서 자신의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언니의 모습을 보고 추모를 하고 그러고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동생이었던 거죠. 이름이 똑같은 동생이 이상하게 생각했고 모든 사람들도 좀 이상했던 건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있고 알프레도가 금방 사망을 하게 됩니다. 1920년 후반 12월 말에 그 작업을 해주고 21년 초까지만 이 작업을 해주고 난 뒤 1933년 알프레도는 사망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시신은 부패하지 않고 이 모습을 유지를 했던 겁니다. 이게 왜 이상할 수밖에 없냐면 이 카타콤 지하에 있는 모든 시신 중에 유일하게 이 모습이었거든요. 당연히 모든 과학자들의 세간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의심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중간에 왁스 고체, 납 인형으로 교체했다. 24일 동안 방치했던 시신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그대로 어떤 약물을 투여했다고 부패가 진행이 멈추고 부패가 끝나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엄청나게 했던 거죠. 이 미스테리한 현상을 밝히기 위해 과학자들도 관련 기록들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카타콤 시신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봤는데 평상시의 방법은 시신 자체를 건조시킵니다. 장기를 다 빼고 건조를 시키고 겉에 식초를 계속 바르면서 방부 처리를 해서 보존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시신엔 식초를 따로 바른 게 아닙니다. 유리관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게 어떤 약품이 쓰여질지를 조사하고 싶었지만 어떤 것도 확인이 안 됐던 거죠. 분명히 약품은 존재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내용들을 하나씩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의문점이 하나 풀리게 됐던 겁니다. 첫 번째 의문점, 바로 미스테리였던 첫 번째, 왁스 아니었을까? 되게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물론 이 왁스 인형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겠는데 그건 좀 뒷이야기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왁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2009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이 가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바로 현대 과학기술인 MRI 촬영 그리고 CT 촬영입니다. 촬영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이 편의상 보실 수 있게 페이지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MRI를 찍은 결과 뭐지? 왜 다 남아있지? 그리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MRI를 찍은 결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뇌, 장기, 모든 부분이 척추 다 나왔습니다. 어떤 것도 썩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뇌입니다.
뇌에 대한 부분이 뇌가 왜 이렇게 작아졌지? 뇌가 한 50% 정도 축소가 됐지만 어쨌든 뇌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MRI 촬영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뇌 그리고 안구까지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즉 눈도 있는 거죠. 뇌의 사이즈는 50%만 줄어 있는 상태, 골격, 뼈, 표피, 어떤 것도 지방까지 완벽하게 남아 있습니다. 학자들은 믿기가 어려웠던 거죠. 자, 복부 MRI입니다. 장기도 전부 다 그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형태였습니다. 썩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담요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아랫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제 MRI를 찍으면서 아랫부분까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당시 촬영 모습입니다. 즉 미스테리 첫 번째였던 이거 왁스야, 왁스 고체 인형 만든 거야, 거짓말입니다. 실제 미라입니다. 근데 실제 미라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미스테리가 두 가지가 더 남습니다. 첫 번째, 아니 어떻게 100년 전의 기술, 1920년대 어떻게 이런 일, 지금도 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지가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도 안구가 있는 걸 보셨죠? 그럼 정말 근육도 살아있어서 눈을 뜨는 게 맞는 건가? 근육이 굳은 게 아닌가? 정말 뭐 살아있어서는 아니겠지만 정말 무언가 어떤 반응 때문에 근육이 정말 움직여서 눈을 뜨는 것이었을까? 라는 이 두 가지 미스터리가 더 나오게 됐던 겁니다. 학자들은 찾아야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보존이 되었을까에 대한 문제였죠. 2009년 똑같은 시기입니다. 이게 CT 결과 이거 실제 맞네? 라고 판단했을 그 시기에 다리오 피비노 마살리라는 인류학자입니다. 생물학자이자 인류학자인 이 사람이 알프레도의 자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알프레도 자손에게 혹시 아버지가 남긴 유산 같은 게 있느냐, 책 같은 게 있느냐, 이런 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답변을 받게 되죠.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회고록 같은 게 하나 확인이 됐던 겁니다. 드디어 그 비밀이 눈앞에 등장한 거죠. 2009년에 밝혀졌습니다. 그 안에 자신이 어린아이에게 그런 약물 주사를 놨다는 거에 대한 어떤 걸 놨고 경과를 이렇게 지켜봤다는 회고록의 약품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에 들어왔던 약품 첫 번째는 포르말린, 두 번째는 알코올, 세 번째는 글리세린, 네 번째 살리실산, 다섯 번째 아연염, 이렇게 총 5가지를 주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5개입니다. 근데 당시의 학자들도 포르말린, 알코올, 글리세린, 살리실산 정도는 이거는 뭐 많이 쓰니까 아연염을 썼다고? 아연염? 주사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이게 어떻게 됐던 거였냐면 첫 번째, 당시 포르말린 가지고는 박테리아를 죽여서 더 이상 박테리아가 번식을 못하게 했고, 알코올은 건조하는 역할이었고, 글리세린은 몸을 미라화시켜가는 과정이었고, 살리실산은 곰팡이가 자라는 걸 막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두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이 형태의 미라가 됩니다. 즉 우리가 카타콤에서 보는 일반적 미라의 모습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던 것 중에 하나인 바로 아연염이 문제였던 겁니다. 아연염이라는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몇 번씩 맞으면 몸이 석화된다라고 합니다. 몸이 굳는 겁니다. 그냥 돌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게 정기적으로 놓다 보니까 점점 건조화는 되는 상태에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까지, 그리고 일단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몸도 좀 작다 보니까 2살짜리여서 너무 작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간 아연염이 온 세포에 모든 장기에 다 스며들어 일명 석화 현상이 된 겁니다. 왁스 인형처럼 정말 피부 재질도 딱딱하게 되었던 거죠. 얼마나 단단했냐면 당시 2009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이 이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세워볼 때 몸을 세워놔도 서 있을 만큼 딱딱했다고 합니다. 즉 이 약물이 몸 안에 들어가 다른 박테리아가 다 막여진, 쉽게 얘기하면 건조되는 상태에서 석화가 된 거라 건조가 되기 시작하는 시작에 아예 다 굳어버려서
형태를 그대로 다 유지했던 거였습니다. 이 결과 현재까지 이 모습 그대로 머리카락 하나 빠지지 않고 유지가 되어서 왔던 거죠. 현대 과학기술로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계속적인 관리를 해서 온 기술을 이렇게 100년 전에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았던 미스테리였습니다. 석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근육도 다 굳습니다. 근데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죠. 근데 이 비밀은 생각보다 좀 쉽게 풀렸습니다. 이유가 어떤 문제였냐면 실제 이 아이의 시신은 원래 살짝 눈을 뜨고 있습니다. 왼쪽 눈이 살짝 떠져 있는 상태인데 위에서 봤을 때는 정확하게 감겨져 있는 형태처럼 보이지만 아래쪽 조금 앵글을 낮추면 살짝의 눈이 보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아까 저와 보셨던 그 영상에 대한 비밀입니다. 영상이 연속적으로 나왔던 영상이 아니라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으실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만 있는 결과거든요. 바로 시간입니다. 조명이 달라집니다. 빛이 들어오는 위치에 따라서 빛의 그림자 부분이었던 거죠. 얼굴의 윤곽선 문제 때문에, 굴곡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아이섀도우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윤곽선 같은 게 보이다 보니까 마치 눈을 뜨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착각이 들어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마치 정말 눈을 떴다라고 오해할 만큼 이야기를 했던 거죠. 빛의 문제로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사실 미스테리를 전부 다 해결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남는 의문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 남자, 어떻게 당시에 알았을까요? 1920년대 사람을 완벽하게 미라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았던 남자였습니다. 지금까지도 힘든 내용을 말입니다. 자그마치 거의 90년이 넘어서야 그 비밀을 기록으로서 확인이 가능했던 남자였던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진짜 이 이야기의 미스테리는 이 남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프레도 박사죠. 여러분에게 전달한 살아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좀 눈을 뜨고 있었다라는 근거가 이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눈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게 빛의 모양에 따라서 마치 눈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거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카타콤 안에 있는 같은 룸 안에 있는 똑같은 아이 시신이에요. 섹션이 같으니까. 근데 더 오래됐고요. 더 최근 건데 보시다시피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거예요. 그 섹션에 아이 시신이 세 구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게 아까 그 아이고 오른쪽, 왼쪽 보여드린 게 아까 네, 그리고 오른쪽에서 총 세 구가 있어요. 이렇게 그 안에. 네, 그래서 보여드린 겁니다. 미라입니다 라는 그 부분 하나에 딱 컨텐츠를 맞춰놔서 얘기를 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는데, 왜냐면 알프레도에 대한 얘기를 원래 더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알프레도 얘기를 너무 깊게 하면은 잘못하면 컨텐츠가 이게 잘못 전달될까봐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근데 모든 학자들이 지금도 의아해하는 건 이 사람의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미스테리는 이 아이로 출발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미스테리는 이 남자예요. 도대체 이 기술,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동물 박제에 대한 부분을 연습을 하다가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 이제 알았다고 해서 뭐 포럼 같은 것도 열고 실제로 테스팅을 했지만 당시에 그 학회에서도 에이 저거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불가능하지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당시에 6개월 데시션을 꺼냈을 때 장기도 온전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는 아연염을 안 썼습니다. 아연염을 쓰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이때 또 갑자기 아연염을 썼고, 아연염을 쓴 다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이러니컬하게 생각을 해요. 과연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
우연치고는. 그리고 서프라이즈 잘못 얘기한 것 중에 주사 한 번을 넣고 끝냈다라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 기록을 보면 알프레도는 정기적으로 가서 아이오늄을 계속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오늄을 주사한 기록에 대한 부분도 보면 첫 번째는 얼굴 쪽, 그리고 복부 쪽, 그 다음 팔, 다리 쪽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기록상으로 봐도 한 6번 정도는 논 걸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먹힌다 안 먹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학자들은 이게 실험 대상으로서 판단했던 건가? 아니면 정말 확신이 있어서 했던 건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의 어떻게 보면 시신이라고 하는 게 또 표현이 가까울지 미라라고 하는 게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썩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이상한 겁니다. 썩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부터요. 정말 이상한 일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는데 이런 것도 되게 미스테리한 거겠죠. 로잘리아 롬바르도의 시신이 2009년 썩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썩기 시작을 했냐면 2009년에 CT 촬영을 하고 MRI 촬영을 해서 그 이후부터 썩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소송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잘리아 롬바르도에 똑같은 이름의 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부의 딸 아이가 2살 만에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낳은 아이도 이름을 똑같이 지었는데 어떻게 보면 눈에 본지도 않은 언니겠죠. 근데 그 언니가 카타콤 안에서 그대로 모습으로 자신과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보존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동생인데 2009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이 그 일을 하고 나서 갑자기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을 옮겼습니다. 아예. 원래 기존에 있던 유리관이 아니었고요. 옮겨서 질소관, 그러니까 지금 안에 어떤 것도 없는 질소 상태가 되어 있는 그 안으로 넣어서 현재는 그렇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전과 후가 피부색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게 바뀐 색깔입니다. 그 전에는 좀 더 투명하고 밝았는데 갑자기 색깔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안 좋아졌던 거여서 당시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하고도 좀 말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한 거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한 거냐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 언니에 대한 부분을 너희가 훼손했다라는 거에서 되게 말이 많았던, 그래서 이제 좀 싸움도 있었던 일이었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시신을 현재 옮겨놓고 현재 카타콤 지하에서도 볼 수 있는 상태인데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 판단은 못했습니다. 내부에 나와 있는 얘기는 CT나 MRI 촬영을 하면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됐다라고 하는데 방사선과 석화 현상에 대한 부분의 관계가 정말 맞아떨어질까에 대한 걸 확인을 못했던 거죠. 정확하지가 않았던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이후에는 그냥 논란이 한번 생겼다가 잠재적으로 끝나기는 했는데 모든 이 미스테리의 논란의 중심은 알프레도 박사 이야기였던 겁니다. 알프레도 박사가 어떻게 이걸 알았고 어떻게 이걸 진행을 했고 어떻게 처리를 했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100년간 보존을 했고 2009년에 그 유리관에서 꺼내자마자 어떻게 부패가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돼버렸던 거거든요. 이상하긴 한 겁니다. 뭐 사실 방사선 때문에 무조건 부패가 진행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애매모호한데 그렇다고 2009년까지는 정상적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지에 대한 부분까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아 하는 게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아까 보셨겠지만 분명히 기록상 24일이었습니다. 24일 정도 뒤에 이 일을 했는데 24일 지난 사체의 몸에 장기가 이렇게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되게 미스테리하다라는 부분이 되게 여러 가지가 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아이오늄 말고 또 뭐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또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당시에 알프레도의 회고록입니다. 회고록에 적혀 있는 건 이런 주사를 몇 번 놨다라고 적혀 있는 거지 처음부터 이 아이를 만나서 어떻게 해서 뭘 처음부터 이런 처리했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로 만약에 사람들 뭐 지금도 나온 얘기지만 가능한 얘기로 간다면 부패하고 있는 시신의 부패 정도를 역으로 돌려놓은 뒤 그 다음에 석화 현상으로 만들어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건 사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미 장기는 한번 부패하면 세포기 때문에 다시 복원하는 게 이론적으로 당연히 불가능한 게 맞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모든 장기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프레드는 회고록에 기억만 남겨놓은 거지 자신의 부패학에 대한 연구 결과 어떻게 뭘 쓰면 된다는 걸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아연염 포함 5가지를 실제로 쓴다고 해도 부패는 진행된답니다. 현재 과학기술로 얘기할 때입니다. 현재에도 이 5가지를 썼다고 미라가 되는 게 아니다. 부패는 된다. 즉 돈을 천문학적으로 써서 레닌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북한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그 시신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5가지만 맞으면 돈이 안 드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현재 기술로도 그 5가지를 조합해서 썼다고 해서 석화현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미스테리하게 딱 100년 이상을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더 강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게 뒷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희도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 내용이에요. 사진으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4번째 사진 보시면 안구도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사망하면 저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사망하면 마르거든요. 다 마르게 되는 수분이 아예 없어지니까 마르는 문제인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정확히 안구의 모양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24일이 지났거든요. 그럼 수분이 빠져있는 시신에 다시 수분을 넣고서 이걸 복원을 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인 거죠. 제가 그래서 제목을 살아있는 미라 물음표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거 정말 미라일까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뒷이야기, 그러니까 유튜브 분들도 이거 들으시면 싫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의 이야기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사진도 정말 부모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 기술력을 부탁할 정도면 엄청난 재력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그 얘기 중에 하나는 사망한 상태가 아니지 않았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폐렴으로 사망했거든요. 폐렴으로 사망했으면 폐도 정상적인 장기 형태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게 맞거든요. 폐가 썩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폐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거 혹시 살아있는 아이한테 한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동생이 너무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일부러 산채로 했다는 게 아니라 사망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사망한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있는 거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24일이라는 기점인데도 어떤 것도 썩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하기도 하죠. 뒷이야기가 어쩌면 조금 더 강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뒷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아마 저하고 마음이 좀 비슷했을 것 같은데 아이는 행복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었어요. 이게 정말 사망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편하게 잠든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왜냐면 보시다시피 100년 동안 편하게 잠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육신 자체는 지금까지도 남아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계속 보여지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관광처럼 됐잖아요. 지금은 카타콤이 관광 상품이 돼버렸으니까 그렇게 되면 죽어서 자신의 모습을 남들에게 계속 보여지게 되는 운명인데 지금 현재 질소 보관 상태라서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저 모습이. 그러면 과연 그게 행복한 걸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되게 안쓰럽거든요. 안타깝고 불쌍하고. 네, 그래서
좋은 걸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저는 이거 컨텐츠 준비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저도 오늘 원래 주제는 이 얘기보다 원칙적으로는 알프레도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했던 게 맞는데, 알프레도 얘기를 너무 깊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컨텐츠에 대한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누구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을까봐 알프레도 얘기는 뒤로 빼버린 거예요. 뒤에 뒷이야기로 빼버린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달을 해드려서 아마 한 40분 정도, 근데 조금 편집해서 35분 정도의 컨텐츠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